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내년 유엔안전 보장이사회 약칭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재진입한 데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건 또 오로지 자기 탓인 거죠. 매번 전 정부 탓을 해대더니만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외교 승리라고 자평했는데요. 일명 자화자찬을 마구 해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다 얻어 걸린 일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입은 11년 만의 일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11년 임기가 가장 길었던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6월 6일 화요일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2024년 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 후보로 이날 회의장에 참석하여 투표한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엔 192개국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눈꼴 시려 더 봐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 외교, 공여 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외교가 국제사회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는데요. 이어 전후 폐허 위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평화와 자유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이사국에 당당하게 입성했다며 긴장감도는 한반도 주변에서 견제를 뚫는 전례 없는 득표율이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6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24년에서 20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국 이사국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를 뽑는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국가 192개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국의 찬성을 얻으며 선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1996년에서 97년, 2013년에서 2014년 각각 안보리 비상임국 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는데요. 이번 비상임국 이사국 진출은 횟수로 세 번째이며 기간으로서는 11년 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쾌거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덕입니다. 제가 어제 여당의 김기현 대표님을 행사장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다시 우리 김기현 대표를 여러 군데서 만나 뵙게 됩니다. 정부 여당의 대표이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또 협력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합시다라고 정책대화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서 할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해결될 과제나 또는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데 국민들 오지 않는 곳에 비공개로 만나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TV 토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그렇게 굳이 형식 절차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실 같은 데 하나 구해서 뭐 제가 국민의힘 뭐 회의실을 가도 좋습니다. 이 회의실 이 자리에 오셔도 좋습니다. 로텐도홀에 책상 놓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국회 회의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편하게 정말 이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또 이 어려운 국면을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짧은 이 국회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국민의힘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겉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별것 아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여야 대표 간의 이 대화 문제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미룹니다. 당장 오늘 오후든 뭐 내일이든 모레든 좋습니다. 그냥 요거 가까운데 우리 대표실 있고 가까이 계시니까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아무 데서나 앉아서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우리 국정에 대해서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토론도 하고 토론하자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토론도 하는데 여야 사이의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대화 안 하고 논쟁만 하자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힘당 김기현 대표와의 정책 토론 개최와 관련해 자꾸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미루는 느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TV토론도 좋고 국회 로텐도홀에서 의자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이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대표는 굳이 특별한 현안 없이 해결 과제나 가능성도 없는데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는 척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형식을 따지고 TV토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TV토론도 좋다. 이 문제로 몇 주가 지났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회의실이 많지 않나라며 정말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이 어려운 국면을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고 신속하게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표리부동하지 않길 바란다며 짧은 국회 경험을 통해 국힘당 행동 양식을 경험했지만 겉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별것 아닌 여야 대표 간 대화 문제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협의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룬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여당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시간 끌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뭘 또 숨기고 덮으려 이러는 걸까요? 이럴 때마다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나 하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과 관련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정순신 자녀보다 더 악랄한 가해 행위는 물론 정순신보다 더 치밀한 아빠의 힘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법기술자처럼 재판을 끌면서 법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았다면 이동관 특보는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시절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전학시켜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됩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폭탄이면 이동관 특보는 핵폭탄급입니다.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3월경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피해 학생이 교사에게 상담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약 2달여간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교사 재량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는 5월에 이동관 특보 아들은 전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보면 공교롭게도 2012년 3월에 학폭 가해 학생의 관련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개정 시행됩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동관 특보 아들은 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가 기재됐을 겁니다. 기재됐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배가 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도 통화하던 사이인 이동관 특보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전학 회피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학폭 신고된 가해 학생은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전학을 보류시키는 법 개정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 학폭 감추기의 원조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정순신도 이를 따라할 순 없었습니다. 언론 폭력, 자녀 학폭, 치밀하게 꼼꼼하게 감추기, 이것이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이유입니까? 당장 이동관 특보 계획이 있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